10달 넘게 상임위원 2명만으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교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퇴근 시간 무렵에서야 내일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하고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이 만나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다는 건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방통위가 그보다 먼저 전격적으로 움직이자 야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주 기자입니다. 이틀 전 국회에 출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상임위원 정원 5명의 절반도 안 되는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마저 강행할 거냐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절차에 들어갈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구체적 시기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시작을 합니까?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 해왔던 관례가 쭉 있습니다. 배석한 방통위 실무진 역시 아직 준비된 게 없다는 취지로 거들었습니다.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 만드셨죠? 아니요, 그런 바 없습니다. 만드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직 그거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주변과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곧 절차에 착수할 거란 전망이 따랐습니다.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곧 방통위에서 의결될 거란 관측입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 군사작전이라도 펼칠 모양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밀실에서 몇 명이 비밀리에 군사 쿠데타 모의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고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방통위는 오늘 오후 늦게 전체 회의 소집을 전격 공지했습니다. 통상 방통위는 매주 수요일 전체 회의를 열지만 이번 주는 내일로 바꾼 겁니다. 방통위는 내일 오전 10시 회의에서 박문진과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말 공개할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고 세율 50%인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세율을 낮출 경우 상위 5%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라 부자 감세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시기는 7월 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게 상속세 개편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시급성과 필요성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세법 개정안 마련을 할 때 저희가 적절히 담으려고 생각하고 현재 상속세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 세율로 매겨집니다. 과세 표준 30억 원을 넘길 경우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는데 상속세를 매기는 OECD 19개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자는 주장에 먼저 불을 붙인 건 대통령실입니다. 최대한 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 부총리는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을 때 세율 20%가 할증되는 문제, 가업을 물려받을 때의 상속세 부담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문제는 상속세 감세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는데 지난해 과세 대상은 19,000여 명 수준입니다. 특히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는 30억 원 초과 구간에 속한 사람은 3,0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조세 수입이 부족해진 상황에 상위 5%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건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자체에서는 임금도 줄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결국 누군가에게 다시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서민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북러 회담 이후 급격히 냉각된 한러 관계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러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자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라며 맞받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일 연합훈련이 시작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어제 이도훈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면담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러 관계 훼손이 한국 지도부의 탓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촉발하는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으로 최근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한국 정부가 미국의 속국이 되기를 멈추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작심한 듯 외무부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같은 수위로 응수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보리 상임 이사국답게 처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정례화된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비롯해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 등 첨단 해상 전력이 동원됩니다. 한미일 3국이 해상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 작전, 해양 차단 훈련, 사이버 공격 방어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동해 북쪽에선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열흘째 대규모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국도 해군 정보 수집함과 고고도 정찰기를 동중국해에 급파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맹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전수조사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은 지난 2년여 동안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세금 240억 원으로 1,000번 넘게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었고요. 오늘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MBC가 243곳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분석했는데요. 보고서라고 하기도 민망한 내용에다 표절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부회장인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장. 지난 4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16명과 그리스 튀르키예로 7박 9일간 출장을 다녀온 김 의장을 입국 다음 날 찾아갔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왜 저한테 의장 아니라고 하셨어요? 전 잠깐 몰라요. 김 의장의 해외 출장 당시 고양시의회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던 회기 중이었습니다. 회기 중에 갔다 오셨잖아요. 혹시 그게 굉장히 급한 일이셨나요? 급한 요즘 중요한 자리예요. 돌연 취재를 막는 공무원들.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출장에서 뭘 배웠고 어디에 반영할지를 물었지만 끝까지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걸 좀 배우고 오셨는지 좀 시정에 좀 어떻게 반영하실 예정이신지. 해당 출장의 일정은 파르테논 신전 방문과 페리 탑승 등 대부분 관광성. 공식 일정은 그리스 국회의사당과 이스탄불 시청, 시의회 방문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출장 보고서에는 의정활동 질적 향상에 귀중한 기회였다.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끌었다고 포장돼 있습니다. 5박 7일간 튀르키예를 다녀온 경북 안동시의회. 공식 일정은 데니즐리 이스탄불 시청 방문이었는데 결과 보고서를 보니 청사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만 올라와 있습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진행 중이라서요. 관계자들도 저희 외부 사람들을 드리는 거를 거부를 해서요. 프랑스를 다녀온 충북 청주시의회. 공식 방문지 중 하나가 파리의 가정집입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프랑스는 반찬 개수가 적어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파리 가정집을 가보니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했다는 등 감상문 수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주부 살림하는 입장에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는 했어요. 표절이 의심되는 보고서도 적지 않습니다. 프랑스를 다녀온 경기 양평군 의회는 2013년 프랑스 문화연구에 실린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꼈었고 싱가포르를 다녀온 전남 목포시의회는
자신들의 6년 전 보고서를 복사해 붙였습니다. 일부 지방의회들은 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맡긴다는 고발까지 나왔습니다. 지역 의회랑 관계를 맺고 있는 여행사들이 있어요. 짜여진 그걸 가는데 10년째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심지어 보고서까지 써주기도 하죠. 민선 8기 지방의회 전반기 2년 동안 해외 출장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은 전국에서 충북 음성군의회와 경남 의령군의회 단 2곳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